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 새벽 3시 40분? 무렵에 이제 저는 그때 깨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이제 지켜봤는데, 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금리는 이제 동결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명확한 방향성이 나올 수 없게 현재 시장 장세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모호한 발언을 또 해놨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게 아마 지금 시장에 반영이 돼서 어저께 미리 세력들 입장에서는 선반영된 게 시세적인 게 반영이 된 거고 막상 시장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성명이 나오면서는 사실 뭐 선반영 됐던 게 살짝 사그러들면서 그게 이제 명확성의 부재가 되면서 이게 변동성 박스권 장세로 또한 이제 한동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그래서 3월 달에 금리 인상 할 거다라고 100% 장담하는 것도 아니고, 예, 어쨌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이제 넘어갔는데, 뭐, 금리는 그냥 0.25예요. 예, 전에도 그랬고, 예상치도 그랬고, 그래서 부합됐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3, 6, 9, 12, 이때가 연준 의장이 나와서 이제 성명 발표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진짜 실제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6월 달에는 실제로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IMF 통화바스켓에서 비율을 바꾸는 때가 7월 31일 이후에 그 기점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9월 달, 늦으면 12월 달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러니까 0.5 포인트를 올릴 수 있다라고 이제 막 시장의 압력은 가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경제 상황 돌아가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무역 수지가 작년 4분기 말에 나온 게 좀 안 좋게 아주 그것도 많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적자를 봐야 미국 입장에선 달러를 수출하고 뭐 그런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서 뭐 적자를 보는 건 당연한 건데 어쨌건 좋지 않게 나온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실업률도 그렇고 그렇게 뭐 호전되는 상황이 아니라서 뭐 거기다가 금리 인상을 0.5%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뭐 어떤 그런 일이었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된 거고 뭐 금리 동결이란 얘기가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선반영 되면서 상승을 했었는데 막상 성명 발표가 있으면서 이거는 다시 음전에서 양전에서 음전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아마 관찰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고 그리고 이 코인 투자에 관해서 이제 제가 넘어가기 전에 살짝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좀 두렵다. 코인 투자는 하고 싶은데 좀 두렵다. 그러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사시면 돼요. 그것도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야금야금 분할 매수로. 제가 변동성 박스권 장세가 한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구름대를 보시고 차트를 보시고 구름대를 보시고 그냥 RSI가 살짝 꺾였을 때 그때 그냥 완전히 바닥에 짚지는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운이 그렇게 100% 정확해가지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보시고 아 구름대 대충 밑에 왔다 이러면 또 분할 매수하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욕심이 생겨요. 사람이 특히나 이제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리고 현실 생활이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에이 비트코인 그거 뭐 올라봐야 뭐 얼마나 오르겠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뭐 라지캡 마켓에 있는 알트코인도 아니고 여기 로우캡 마켓에 있는 시총 작은 거 몇 원짜리 이런 코인에 이제 목숨 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서 손실을 보면 손실을 메꾸려고 시총 상위에 갔다가 중위에 갔다가 시총 하위에 가요. 그랬다가 좀 손실이 크다 이러면 마지막에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뭐냐면 선물하고 마진이에요. 선물하고 마진에서 근데 개인이 이득을 남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저는 코인 투자하면서 선물하고 마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태까지. 겁도 나고,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까지 마지막에 시드를 잃어버리면 진짜 되돌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선물 마진은 소액만 하시고, 저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시장을 관찰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실업률이 됐던 아니면 뭐 CPI가 됐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향후에 아마 관찰을 할 거예요. 특히나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지수는 일주일마다 이제 발표가 되는데
오늘 10시 반에 아마 이게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 바로 이 영향이 미치진 않겠지만 이게 이제 일주일마다 쌓이는 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관찰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실업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락다운 시키니까. 뭐 전 세계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자영업이 예를 들어서 락다운 시킨다, 폐쇄한다, 규제한다 그러면 거기서 종업원을 고용할 수가 없죠. 그쵸? 거기다가 미국 같은 경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비율이 훨씬 높은데, 그럼 실업률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이제 지난 3번에 걸쳐서 사실은 실업수당 청구자 지수가 사실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잠재워지기 전까지는 이건 아마 지속적으로 늘어날 확률이 높아요. 그것에 따라서 연준 의장은 또 말 돌리기를 또 할 거고 이번에도 사실은 강력하게 1월 달에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말 바꾸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트럼프 행정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지지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지금 현재 이제 행정을 그 지휘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지지율이 높아요. 바이든 행정부가 오히려 지지율이 더 낮아요. 트럼프 대통령보다 전직 대통령보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과연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로 지금 경기가 되게 안 좋아지고 있는 미국 실정인데 현재 상황이 뭐 한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돈을 뭐 14조 원인가 풀겠다는 금리는 인상하는데 돈은 또 14조 원을 풀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행정복지 예산인가 복지 법안에 관해서 아직 그게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에 제가 보기에는 또 돈이 풀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연준에서는 대차대조표 축소와 금리 인상을 계속 이제 시장에 압력을 가하면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하긴 하지만 사실은 중간중간에 그런 양적 완화를 우회적인 양적 완화를 하지 않을까. 왜냐면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껄끄럽죠. 전에 대통령 했던 사람보다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는 우리나라도 뭐 물론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 그리고 2월 6일 날이 GBTC ETF 승인이 결정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여러분들 뭐 확신하시는 분이 몇이나 계실까요? 저도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월 6일 날 GBTC가. 그래서 그레이스케 자산 운용사 입장에서는 예전에 이 담당자가 그랬었죠. 7월 달, 맥시멈 7월 달까지 본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되긴 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암시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중간 과정이 이제 그때까지 가는데 과정이 이제 어려울 뿐이지. 그리고 이제 홀딩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막 감질나고 막 애달고 힘들 뿐이지. 결국에는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ETF 어떤 시장의 어떤 뭐 이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관해서 그것도 선물이 아니라 현물에 관해서 어쨌건 저는 뭐 여기 나와 있는 BCH가 됐건 ETH가 됐건 일단은 뭐 GBTC가 선두로 해서 여기 뭐 GBTC 물고 같은 게 이제 어렵지 그 이후에 여기 뭐 이더리움부터 해가지고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호라이젠, 라이트코인, 뭐 스텔라루멘, 지캐시 그 외 뭐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 다 뭐 ETF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그걸 못 기다리는 게 그건 뭐 개인의 그런 거니까 어쨌건 2월 6일 날 이게 있는데 뭐 기대도 안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번에 뭐 그레이스케 자산운용사에서 고려하고 있는 코인의 개수가 많이 늘어났죠. 요번에 알트코인들. 근데 여러분들 한번 그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레이스케 자산운용사 입장에서 그 후보가 될 만한 코인들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조사 과정을 끝나서 코인이 괜찮다고 판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인들을 고려하고 있어. 리스트업 시키기 위해서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로엑스도 1인치도 알고랜드도 특히나 이제 알고랜드도 다른 코인들보다 많이 아마 눈여겨보셔야 되고 물려 계신 분들도 너무 실망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뭐 아발란치, 엑스 인피니티 뭐 이런 거는 다 이미 가격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형성이 많이 됐잖아요.
특히나 이제 비트토렌트에 관해서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비트토렌트하고 트론 되게 좋게 보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거를 방송에서 말씀드렸다고 해서 바로 사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저가에 훨씬 더 저가에 손절매 하시거나 그러진 마시고 비트토렌트는 가격이 되게 싸기 때문에 펌핑이 있으면 아마 크게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저는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검증이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코스모스도 마찬가지, 뭐 엔로드, 엔진코인, 엔진코인도 뭐 예전서부터 이제 괜찮게 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오스도 고려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오스도 아마 3년, 4년 이상 투자를 했는데 많은 수익을 못 거두셨던 분들이 아마 되게 많아가지고 패닉하고 그러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댄 라이머가 이제 트윗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걸 아마 추적해서 레딧이나 이런 거를 좀 읽어보시면 좀 움직이려고 뭐 하는 반응이 아마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해요. 올해 중반기부터 하반기 쪽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욕을 가장 많이 먹은 코인 몇 개 중에 대표적인 코인이 XRP, EOS, 뭐 BCH 이런 것들일 거야 아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오타도 마찬가지로 뭐 루프링,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도 알트코인 이제 단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요 근래 이제 많이 샀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폴카닷도 제가 보기에는 솔라나보다는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막 인지도가 막 그러니까 인지도가 막 이렇게 끌어올라가지고 시세 증폭이 있진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도 폴카닷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상장될 확률이 높은데 그래시크 자산운용사, 그리고 폴리곤, 폴카닷, 특히나 이제 폴리곤 같은 경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상품으로 올라갈 진짜 대표적인 코인 폴리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테라는 뭐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갔었으니까 지금 사기에도 좀 그렇다고 생각하고, 테조스도 제가 좀 강력하게 그래스케 자산운용사에서 상품으로 등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코인이고, 비체인도 뭐 끝났다 뭐 이런 말들 저런 말들 되게 많은데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비체인도 뭐 실물 경제하고 연결돼 있는 검증된 코인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뭐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 괜찮은 코인들 많죠. 로즈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그래서 자산운용사에서 이거를 메인 트윗으로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뭔가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사의 CEO. 자, 이분이 이제 IPO에 관해서 언급을 했죠. IPO, 상장에 관해서. 근데 저는 리플사가 어느 순간엔 상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일단은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판결을 받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상장 결정될 거다. 근데 상장이 되면 XRP 코인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리플사는 리플사고 XRP는 XRP다. 별개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동률일 거예요. 커플링일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베리 셔버트도 예전에 그렇게 이제 언급을 했었고, 뭐 리플 X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NFT 마켓, CBDC, 상호 운영성 브릿지, 사이드 체인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구축하는데 전 세계의 개발자 및 파트너와 협력을 하고 있다. 멀티체인 세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XRP가 끝판왕이다라는 말씀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 근래 좀 많이 까졌을 때 이제 조금 더 추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 말을 듣고 그냥 단순하게 분석도 안 해보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분석을 해보시라니까요. 늘상 제가 방송에서 말이 나오면 일주일 정도 분석을 해봐요. 일주일 정도 구글링을 해서 분석을 해봐요. 왜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왜 아니다라고 말하고, 왜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왜 맞다라고 얘기를 하나. 그리고 나서 판별을 해야죠. 과연 이게 진짜 어떻게 될까. 과거 5년간의 뉴스를 한번 뒤져보세요. 5년간의 뉴스를.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고, 여기 또 리플사에서 이제 한마디 하는데, 우리는 디지털 달러의 개념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기쁘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듣는 연준의 개방성에 감사하다. 우리는 민관 협력이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결과를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런 성명을 발표를 했죠.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FED에서
공개적으로 좀 옹호한다 뭐 근데 포지션이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그 일정은 언급이 없었죠 이번에는. 근데 리플사에서는 왜 이런 얘기를 했었을까요? FED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에 관해서 코인사가 일개 코인사가 자 보세요 일개 블록체인 코인사가 이런 거에 관해서 언급을 한 회사가 단 한 개라도 있나요? 그러니까 뭔가 관계가 있단 얘기예요. 연준하고 그리고 금융 세력의 상위 탑급들하고 리플사는 뭔가 비하인드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단 얘기예요. 그거는 뭐 제가 예전에 이제 글렌 허친스 그분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러시아 중앙은행은 크립토 산업에 관해서 밴시킨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푸틴 대통령이 갑자기 나와서 그러면 안 된다 막겠다라고 뭐 그리고 채굴 시장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조금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죠. 여태까지와는 다른 급반전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게 진짜였는지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크립토 산업에 관해서 밴시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러시아는 추운 나라예요. 그러면 채굴에 관해서 적극 권장하는 게 좋죠. 거기다가 천연가스라는 또 무기도 있죠. 그럼 이게 합쳐지면 시너지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아이슬란드가 화산의 지열 발전을 이용해서 그리고 거기가 그 평균 기온이 되게 낮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하기에 되게 괜찮은 지역이라고 이제 전 알고 있거든요. 그게 또 페이스북하고 관련돼 있다는 루머가 예전에 있었고 그리고 터키가 요즘에 리라화가 계속해서 이제 폭락을 했는데 결국에는 터키 대통령이 언급을 했어요. 크립토 커런시에 관해서 긍정적이게 조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부터 해가지고 남미 여러 개 국가가 결국에는 뭐 기축으로 뭐 비트코인을 뭐 선택을 해야 된다. 크립토 커런시를 장려해야 된다. 근데 유럽의 관문인 터키가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고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후진국부터 해가지고 신흥국부터 해가지고 선진국 쪽으로 서서히 이 여파는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아마 비트코인이 IMF 통화바스켓 SDR에 6대 기축통화 자리에 들어갈 확률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건 뭐 나중에 현실적으로 이제 벌어질 만한 일인 거고, 그리고 중국이 마찬가지로 이제 BSN에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에 관해서 중국 정부는 만들어냈는데, 크립토 커런시는 장려하지 않는데 NFT 발행에 관해서는 긍정적이게 생각한다. 그리고 PBOC에 관해서는 긍정적이게 생각한다. 중국 정부에서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진실이 무엇일까요? 그럼 러시아 사태를,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을 보면 중국의 진짜 속내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코인리스를 보니까 우후 블록체인에서 네이멍구 자치구인가? 거기서 채굴하는 거에 관해서 벌금을 매기겠다. 그러니까 그냥 밴 시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벌금을 매기겠다는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혹시나 채굴에 관해서 그냥 옹호하는 거 아닐까? 비하인드에서는 우후 블록체인에서는 그렇게 의견 개진을 했는데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비트메인이 전 세계 채굴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아직도 행사하고 있고 마이닝 산업에 관한 거는 해시율이 북미 쪽으로 많이 넘어간 건 사실인데 하드웨어적인 비하인드는 사실 중국이 깊숙하게 관여가 돼 있다는 거. 그걸 잊으시면 안 되고 결국에 중국 시장이 언제 오픈되냐, 중국이 언제 긍정적이게 턴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불장의 트리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해요. 그리고 BSN하고 이제 관계돼 있는 코인들이 이더리움, 이오스, 뭐 테조스, 네오코인, 너보스, 뭐 아이리스 네트워크, 솔라나, 알고랜드, 알고랜드 여기 또 나왔네요. 어쨌건 그리고 네오코인하고 온톨로지 저한테 이제 왜 언급을 안 하냐. 근데 어떻게 매일매일 언급을 해요. 저도 어쨌건 가지고 있어요. 추매는 안 하는데 물려 있어도 그냥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네오는 뭐 제가 보니까는 알리바바랑 폴리 네트워크 외에 뭐 알리페이 다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저는 제 스스로 이제 분석해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저는 엄청나게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도 다 뭔가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큐텀인가? 저는 뭐 투자를 안 하는데 큐텀도 중국색이 되게 짙은 코인 중에
대표적인 코인이죠. 뭐 네오라든가 큐텀이. 근데 제가 어저껜가 보다가 GMO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일본의 거래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GMO 코인에서 카르다노를 상장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일본은 이 크립토 커런시 거래소가 몇 개가 안 돼요. 그리고 국가 자체가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알트코인을 많이 상장을 안 시켜요. 그래서 GMO 코인에 현재 상장돼 있는 코인만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XRP, 그리고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 그리고 스텔라 루멘, 베이직 어텐션, OMG, 테조스, 큐텀, 엔진코인, 덧, 그리고 아톰, 그리고 XYM. 이거는 여기서 준 거죠? 예, 여기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에서 XYM을 이제 뭐 에어드랍 했나 아마 그랬을 거고, 모나, 에이다 여기까지인데 몇 개 안 되죠. 딱 정확히. 근데 큐텀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저는 검증이 끝났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로빈후드나 그런 것도 한번 보세요. 이 큐텀이 거기 들어가 있나, 뭐 이 코인이 과연 어디 상장돼 있나. 그리고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트래블률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작년 어느 시간부터는 상장을 거래소들에서 상장을 웬만한 코인들은 잘 안 시켜주려고 그래요. 지금서부터 이제 대형 거래소에 상장하는 코인들은 다 진짜로 검증이 끝난 코인들이에요. 사라지는 코인들이 아니라.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예, 지금 안 물려있는 코인이 어디 있나요? 대부분 다. 세력,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도 제가 보니까 다 물려있던데 지금 현재 상황이. 예, 그래서 오늘도 이제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막 답답하고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시장이긴 하지만 약간의 빨간색이 보인다고 해서 아마 거기에 막 이렇게 엄청 반응하실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당분간은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